과천 도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그 범인이 검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홍순빈 아나운서. 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범인이요. 지난 화요일 충남 서해안고속도로 서산 이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자신의 그 유치장을 나와서 구속 전 이제 피의자 신문까지 이제 받으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범인에 대해서 경찰이 이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간접적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일단 이 범인이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모든 한 행동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유족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모 씨라고 안 해도 돼요. 다 이름 밝혀도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결정한, 언론이 결정한 게 아니라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피의자, 범인의 신상,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언론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경찰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이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내부 인사 7명이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네. 이 사람이 충분히 유죄의 증거가 있을 법한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뭐 다른 이 사람의 사생활이라든지 미성년 도 이런 게 없으면은 공개를 위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언론 노출 방법은요, 이 최단비 변호사님, 무슨 경찰이 직접 변경석의 얼굴을 찍어서 언론에 배포하거나 그런 방식은 아니죠. 어떻게 공개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사건들에서 얼굴을 공개했을 때에는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배포합니다. 그래서 네. 그 사진 보시면은 뭐 누구 함께 찍은, 뭐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 거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됐을 때 굳이 얼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그 얼굴을 공개했던 방식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글쎄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염건웅 교수님, 뭐 네. 오원춘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렇게 이동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겠다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 이것은 이제 특정 범죄 강력 처벌,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법상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유영철하고 네. 강호순이 이제 공개가 됐었고 아하. 이게 지금 2009년에 강호순 연쇄살인 이후에 아하. 이 법이 개정이 됐고 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가 네.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것도 이제 위원회를 거쳐서 네. 공개를 하게 되고 아하. 언론에다 이제 공개 그 어떤 공개도 전면 공개를 하냐, 뭐 마스크를 좀 씌우냐, 뭐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은 재판부는 이 영장 전담 재판부는 이 변경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배경이 뭘까요? 네,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의 인멸 이렇게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이제 도주의 우려를 특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변경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 노래방에서 한 열흘 정도 칩거를 하다가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도주하면서 그렇죠. 검거됐기 때문에 아하. 향후에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하는 와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사실은 범죄의 중대성도 거의 뭐 혐의가 본인 스스로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서는 이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앞으로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경찰의 얘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무슨 변경석의 얼굴을 찍어서 사진 촬영해서 언론에 배포하기는 그런 방식 말고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구속은 됐습니다. 구속은 됐습니다만 현장 검증 등을 할 때 그렇게 네. 이동을 할 때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즉 소극적으로 언론에 노출할 때 그런 방식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살인범죄에 유력한 그런 용의자 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고귀한 생명을 뺏었는데 자기 얼굴 가린다고 사생활 보호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가지고 다시는 지금 잠재적인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모자도 가리고 얼굴 다 가리고 교도소 가서 호의호식한다. 그러면 범죄 저질러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도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못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도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요, 여전히 남는 의문점, 앞으로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밀도 있는 수사를 벌이겠습니다만, 이호선 교수님께 여쭤볼까? 일면식도 없는,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도피의 그 과정이라든지 납득이 되지 않고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제 그 사과를 하는 과정이 나와요. 유족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때 이야기를 한 방식을 보면 첫 번째 굉장히 담담합니다. 마치 초범의 이렇게 흉악한 사건을 마치 본인이 모르고 우연히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한 방식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고 거기다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빠른 상태에서 약간 톤이 높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흔히 사과나 아니면은 일종의 변명이라고 할 때에는 되게 이런 목소리 톤들이 낮고 굉장히 조금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것과 비교해 볼 때는 물론 개인마다 말의 특성이 있고 또 말투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죄와 관련해서 감정적인 요동이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러 연쇄살인범도 그렇지만 네.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하. 단적인 이 사건 하나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사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측면을 동시다발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 또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의자 변경석에 대해서 34살 변경석입니다. 앞으로 얼굴과 이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그리고 경찰이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고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저 변경석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염건웅 교수님, 네. 피해자분의 억울함을 한치의 억울한 점도 없게 하려면 네. 지금 변경석을 구속하고 그냥 신병을 확보했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끔찍하게 시신 훼손 등 즉 물증도 확보하는 네. 수사 과정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죠. 일단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게 일단 그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네. 과정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사이코패스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이런 단 한 건의 사건으로 사이코패스를 단정짓기는 좀 애매하고요. 무리가 있을까요? 무리가 있죠. 네. 무리가 있고. 근데 저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분노를 했고 네. 그 분노를 표출한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이제 유기하는 그 과정이 어쨌건 좀 보일 수 있는 장소에 났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것을 범죄를 감추려고 했으면 아하. 좀 더 깊은 곳에 갖다 놨든지 네. 아니면 땅에다 뭐 묻었든지 이런 형태를 취했을 텐데 네. 어쨌건 발견될 수 있는 형태에다가 네. 그 시신을 좀 훼손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들. 왜냐하면 과거에 그 수원에서 있었던 시신 훼손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것도 내연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네. 훼손 사건이었는데 아하. 마찬가지로 이런 분노 훼손 그러니까 분노 범죄에 있어서 네. 훼손하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자신의 네.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형태의 범죄였을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아하.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네. 노래방 같은 경우 밤에 야간에 이제 술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뭐 노래방 네. 도움이라든지 접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둘 사이에 어떤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대화가 오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아하. 근데 그 노래방에서 일주일 동안 안에서 지금 숨어 있다가 네. 나중에 잡혔잖아요. 나와 네. 잡혔는데 거기에 또 그 살해 도구라든지 또는 혈흔 같은 게 다 있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범죄를 노렸다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노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흔적을 지웠을 것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될 네. 대로 되라라는 자포적인 심정에서 네. 나중에 또 나와서 이제 잡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내부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노래방 간판에 입구 출입문에는 휴가라고 버젓이 써붙이고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이 모든 범죄 스토리를 꾸미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미스터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경찰이 다 맞춰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